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과 아파트, 부동산이 생명체처럼 현안과 여론을 빨아들이고 있는 요즘, 오늘도 부동산이 만들어낸 새로운 뉴스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회의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지금의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키우고 전국 43개 검찰청도 직접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바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5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5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벌백계 방안으로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 수익 전액 환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거래를 촘촘하게 감시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땅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는 일경 3,300조 원. 지난해 매매 거래 규모는 54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감시하는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 꾸려진 임시대응관 13명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 조사, 대응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전문 인력 10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는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땅 거래를 분석원에 통보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고 자금 출처나 탈세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땅 거래에 대해 세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땅을 1년 안에 팔면 기존 50%를 70%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기존 40%를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땅도 아파트처럼 대출을 규제해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모든 금융권에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처럼 농협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의 개혁 방안을 좀 더 다듬어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은 시기와 금액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지 만 하루도 안 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값을 9억 7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인상률은 14.1%. 계약 이틀 뒤
전셋값을 5% 넘게 올릴 수 없다는 새 법이 시행됐습니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 하루도 안 돼 김상조 실장은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김 실장 본인도 전셋값을 올려줘야 했고 주변 시세보다 2억여 원 정도 싸게 전셋값을 받았다는 옹호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경질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유가 어찌됐든 구설수가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마지막 국정과제로 삼고 긴급회의까지 소집한 상황에서 내부 문제로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속전속결 교체의 배경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엔 이호승 경제수석이 내부 발탁됐습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책실장 교체가 워낙 전격적이었던 만큼 후임 경제수석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안산시청과 국토부,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좀 확보하셨어요? 압수수색은 경기도청 외에도 안산시청과 국토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 추진단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지역보좌관 부인 A씨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샀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에 토지를 샀는데 한 달 뒤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포함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 인근에 송전탑이 있어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데 2억 원을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전진을 하는데 와서 뭐 땅 내는 거냐고 와서 물어본 사람이 별도 없어요. 난 잘 모르겠네. 내가 샀는지. 해당 보좌관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의혹 2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첩보 6건 중 2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가 짙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투기 의혹이 있는 4명과 아파트 투기 의혹이 있는 2명이 조사 대상인데 이들 6명 중에는 LH 현직 직원과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네. 연장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안 느끼세요? 박 씨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영장 신청 사례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퇴직자들과 현직들 사이의 카르텔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단독 보도한 설계 용역에 이어서 감리도 LH 퇴직자들이 절반 이상 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경쟁 입찰이지만 심사 기준을 보면 LH 퇴직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리는 발주한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는지 감시하는 일입니다. LH는 감리 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한 감리 사업은 모두 290건. 이 가운데 40%, 115건을 LH 퇴직자들을 영입한 감리업체 12곳이 따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8천억 원 가운데 절반을 LH 전관업체들이 쓸어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설계 감리업체 5년 동안 25건, 927억 원어치를 LH에서 따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업체는 부회장 2명과 부사장 1명 등 LH 출신 퇴직자 3명을 영입했습니다.
19건으로 2위를 차지한 업체는 6명, 16건으로 3위를 차지한 업체는 LH 퇴직자 8명을 영입했습니다. 전국의 감리 업체는 1,000개가 넘습니다. 1%에 불과한 LH 퇴직자들이 절반을 따낸 겁니다. 경쟁 입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LH의 감리업체 심사 지침입니다. 발주청 소속의 감리 경력은 100%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력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36점이나 차지합니다. 평가하는 그 점수 배점이 공기업 정관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운명에 거저먹기로 높은 연봉을 데리고 스카우트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LH는 발주청이 LH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계 공모에 이어 감리까지 LH 퇴직자들이 싹쓸이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LH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